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양창순 작가님의 저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까칠함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까칠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 태도를 말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소통의 부재, 오해,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단단해지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건강한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이 책은 그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까칠함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까칠함은 고집스럽거나 배려심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불친절하거나 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오해받기 쉬운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양창순 작가님은 이 까칠함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재해석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정신적 탄력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힘인 것입니다. 억지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마저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맺는 관계는 결국 공허함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까칠함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는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건강한 까칠함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야말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첫걸음이자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기 존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바로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소통에 있으며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 그리고 미처 표현되지 못한 속마음까지 헤아리려는 깊이 있는 노력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 등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는 섬세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섣부른 조언이나 성급한 판단보다는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할 말을 준비하거나 내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그러한 성급함을 버리고 오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에 몰입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를 넘어선 적극적인 소통 행위이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며 이는 곧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야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조언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소모시키는 검은 빨대와 같습니다. 양창순 작가님은 이러한 관계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지치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사람,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며 심지어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끈을 단번에 끊어내기 어렵다면 서서히 옅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끝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쾌함이나 실망감을 전달하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정당한 방어이자 건강한 자기 보호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만이 지속적으로 희생하거나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네 번째로 이 책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심리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는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관계는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나의 반응과 선택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갈등 회피형인지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형인지 파악하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 방식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향을 이해하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혹은 어떤 사람과 더 잘 맞을지를 미리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패턴이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대인 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양창순 작가님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애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먼저 베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과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며 이는 더 성숙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갈등을 관리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이해는 자기 성장의 핵심이며 이는 곧 관계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인간 유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피해야 할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합니다. 첫째, 프레너미 FRENEMY입니다. 이는 친구 프렌드와 적에너미의 합성어로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실패를 은근히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시간 약속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약속이나 관계에서도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주의 깊게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데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현실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자신의 피해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사람, 남 탓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감정적인 흡혈귀 같은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심지어는 당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우리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들을 선택하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이는 당신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창순 작가님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는 단순한 인간관계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타인과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지혜를 알려주는 심리학적 통찰이 담긴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까칠함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진정성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즉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시작점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조언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용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인간관계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는 단순한 개인의 선언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책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